유니티 프로젝트의 폴더를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잖아요. 라이브 폴더. 라이브러리 폴더 가서 보시면은 여기 스크립트 어셈블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서 보시면은 어셈블리 C샵은 우리가 이 플레이 로직을 작성하는 게 어셈블리 C샵으로 되고 네. C샵 대시 에디터는 에디터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DLL과 PDB 파일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DLL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그래서 뭐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동적이 있고 정적이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러리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라이브러리 개념은 아마 모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문구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비휘발성 자원, 함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임이다.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그렇죠. 책들 그런 것들을 빗대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냥 뭐 필요한 함수의 묶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만약에 뭐 내비게이션용 라이브러리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관련된 함수들이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다 그러면 네트워크 관련된 함수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연결해서 함수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연결 끊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이나믹 링크, 그러니까 동적으로 링크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의 연결을 동적으로 연결했다 끊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프로그램 컴파일 될 때 이 정적으로 한 번에 다 묶어서 이 한 몸을 퉁쳐서 그 컴파일 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 에디터, 뭐 유니티의 런타임이라든가 그런 핵심적인 로직이 담겨 있는 유니티 자체가 돌면서 이 라이브러리들 우리가 작성한 코드 같은 경우는 매번 작성하면 컴파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럼 유니티가 얘를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코드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 C#.dll 이런 DLL로 컴파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유니티가 플레이 모드로 들어갈 때는 이 DLL 연결하고 플레이 모드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때 DLL 연결하고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오면 음. 이 DLL 연결 끊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코드를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그쵸. 하면은 유니티 자체가 수정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니티 자체가 수정될 필요는 없는 거고 유니티가 가져다 쓰는 유저 작성한 스크립트 코드 부분들만 이렇게 이 DLL 매번 컴파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이 DLL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로직 코드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는 이런 패키지들, 인풋 시스템이라든가 타임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DLL로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보면은 DLL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DLL들이 다 유니티가 실행될 때마다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DLL들이 있는데 이런 DLL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PDB 파일이 있거든요. 이 PDB 파일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줄여가지고 PDB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PDB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야 앱을 디버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PDB 파일에는 어떤 코드가 어떤 메모리에 연결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와 이 DLL의 링크를 허용하는 디버깅 정보라든가 프로젝트 상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저장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디버깅이 되려면 PDB 파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LL도 있고 PDB가 있기 때문에 에디터에 연결해서 이런 것들 다 디버깅을 하고 이 코드 확인하고 메모리 상태를 다 확인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랑 이 DLL이랑 이 PDB랑 서로 뭔가 버전이 다르다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디버깅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가끔 하다 보면 아이디 연결해서 디버깅을 해보면 되게 정보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제대로 링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실수로 얘를 버전 컨트롤을 집어넣었어. 아하. 그래서 뭔가 내 로컬에 있는 코드랑 얘랑 뭔가 버전 정보가 안 맞아. 그래서 가끔 정보가 깨진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게
라이브러리 폴더 지웠다가 다시 지웠다 해보세요. 다시.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 지웠다가 다시 컴파일하는 버전을 새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디버깅이 뭔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런 상황도 이 지웠다가 다시 열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IDE에 연결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DLL이 있고 PDB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디터에서뿐만이 아니고 빌드를 해서도 이 디버그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스크립트 디버깅이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빌드할 때 이 DL, PDB 이런 정보들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대신 이 덩치는 커지겠죠. 당연히 이걸 집어넣어서 릴리즈를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딱 디버깅용으로 이런 스크립트 디버깅 체크를 하면은 이 에디터뿐만 아니고 플레이 빌드된 것도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샘플이다 보니까 뭐 디버깅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한번 디버그 연결하고 실행할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디버깅 하다 보면 디버깅을 하면은 버그를 발견하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럼 디버깅을 하다 보면은 컴파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뭐 버그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럼 또 단번에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수정을 하고 컴파일하고 수정을 하고 컴파일.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 컴파일 타임이 너무 약간 좀 맞아요. 집중력을 흐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담배 피시는 분이라면 컴파일 시간 핑계로 해서 담배를 피거나 그럴 텐데 전 네.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어셈블리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데피니션은 뭐냐면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대시 C#DLL에 다 들어갑니다. 뭔가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출력한 결과물이 모두 저기에 다 맞아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로직들이 되게 간단한 로직을 해서 이게 크지 않겠구나. 지금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237 37KB. 밖에 안 되는데 네. 게임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한 게 어셈블리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DLL을 나눠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셈블리 C# DLL이 메인으로 있긴 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메인 DLL 그러니까 뭐 이제 로직의 핵심 부분 그리고 뭐 스터프, 뭐 라이브러리 아니면 서드 파티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애들끼리 따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연관돼 있는 애들끼리만 라이브러리가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저 로직이 하나의 커다란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됐다면은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를 해줘가지고 여러 라이브러리로 쪼개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서드 파티 관련된 것만 수정이 됐어. 그러면 스터프라든가 라이브러리는 서로 연관이 없으니까 얘는 수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컴파일 시간이 그만큼 반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 서드 파티만 다시 이제 컴파일하니까. 네. 서드 파티 컴파일하고 서드 파티랑 연관된 메인 컴파일하고 이 메인이랑 연관돼 있는 C#DLL 이런 식으로만 컴파일하고 스태프랑 라이브러리는 컴파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컴파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 거고 라이브러리가 수정됐어. 네. 그럼 다 연관돼 있는 애들 다 컴파일 하긴 하는데 서드 파티는 컴파일 안 하죠. 아니면 스터프가 수정이 됐으면은 라이브러리는 수정을 안 하고 연관돼 있는 나머지만 컴파일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서 컴파일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셈블리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직접 이제 유니티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이 데피니션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솔리드 원칙이라든가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솔리드 패턴이 들어가서 단일 책임인가요? 여기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언리팩터드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네. 그러니까 리팩토링 되지 않은 거 그리고 티켓 누르면 리팩토링 된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쓴 코드는 딱 이 신에서만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들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언리팩터 여기 보면은 이 코드가 하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리팩터드 플레이어 CS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셈블리 시작 DLL 이게 전체가 갱신이 됩니다. 되게 불필요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맞아요. 내가 생각보다 길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별도로 떼놓을 수가 있어요. 음. 그 떼놓기 위해서는 크레이트에서 크리에이트로 가서 스크립팅에서 스크립팅.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폴더 이름이랑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리팩터드라고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추가를 하면은 뭐 추가해서 다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DLL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 같이 증해 보면은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폴더는 unrefactored라는 어셈 데피니션 추가되고 이 이름 그대로 DLL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시작 코드를 눌러 보면은 나오죠. 이렇게 지금 어셈블리 데피니션 파일이 있고 네. 그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코드를 추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unrefactored DLL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인스펙터에 바로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떤 DLL에 속했는지 이렇게 바로 보여줘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코드다. 그러면 어셈블리 C샵을 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얘한테 들어가면 unrefactored DLL이라고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폴더에 가서 보면은 바로 unrefactored 나오네요. DLL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맨 아래에 방금 생성한 언리팩터드가 생성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PDB 파일도 같이 만들어 있어. 그러네요. 이 DL 파일 디버깅하고 있는 정보도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DLL 별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나눠지게 되면은 라이더도 다시 가서 보면은 새로 생겼죠. 네.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어셈블리 시샵 그리고 에디터 unrefactor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를 열어서 보면은 어떤 파일에 속했는지도 이렇게 다 나오죠. 어셈 대표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다. 폴더 경로도 이렇게 다 나오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DLL에 어떤 코드들 들어있는지 이렇게 정보가 다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디펜던시도 보면은 얘가 어떤 라이브러리들에 종속이 되는지 의존적인지 그런 거 다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현업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DLL을 나눌 수 있는 게 유틸리티 계열이거든요. 유틸리티는 어디서든 다 갖다 쓰는 애들이잖아요. 약간 범용적인 그런 기능을 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묶기 딱 좋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UI 유틸리티가 있고 범용을 쓰는 유틸리티 코드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여러 씬에서 갖다 쓰는 말 그대로 유틸리티 코드들이에요. 네. 그리고 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팅에서 어셈블리 데피니션 버튼 누르고요. 유틸리티라고 변수 명령랑 똑같이 맞춰줬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출하니까 오류가 났어. 뭐야? 오류가 났어. 에러 났어요. 오류가 났어. 딱 뭔가 안 된대. 보니까 뭔가 이벤트가 없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는 별도의 DLL로 묶었잖아요. 네. 그럼 별도로 DLL로 묶었으니까 다른 데서 만든 애들은 참조를 못 해요. 다른 DLL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셈블리 C샵 DLL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만든 거는 지금 오류가 나와서 오류가 나서 아예 그냥 생성 자체가 안 됐군요, 지금. 그런가 보네. 지금 유틸리티가 있는데 여기선 지금 나왔습니다만. 네. 여기 디펜던시를 보면은 없어. C샵 DLL 얘를 참조를 못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저기. 네. 여기 보통 어셈 데피니션을 따로 안 만든 애들은 다 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디펜던시 보면 얘를 못 물거든요. 별도로 아예 별도의 모듈을 빼낸 거기 때문에 별도 라이브를 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이벤트가 없잖아요. 근데 딱 생각하면 이벤트도 모듈로 떼도 될 것 같아. 이벤트도 말 그대로 이벤트를 묶어놓은 거고 이벤트를 여러 군데서 갖다 쓰니까 얘도 라이브러리를 묶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갑시다. 이벤트도 라이브러리로 묶읍시다. 자, 이벤트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도
어셈블리 빌로 대표. 네.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추가를 해줘가지고 음. 이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음. 이벤트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유틸리티로 넘어가서 이 어셈블리가 네. 어떤 어셈블리에 물릴 건지, 어떤 음. 어셈블리에 의존적일 건지, 음. 어떤 걸 참조할 건지 그걸 수동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데피니션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레퍼런스였군요. 네. 레퍼런스로 방금 만들었던 이벤트를 이벤트를 물어주면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틸리티는 이벤트를 갖다 써요. 음.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 빨간색 글씨가 없어졌습니다. 네. 뭔가 유틸리티에 다시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네. 유틸리티가 보면은 유틸리티의 이벤트 이렇게 있죠. 그러네요. 유틸리티 DLL이 있고 음. 이 유틸리티가 이벤트를 참조하도록 설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라이더에서도 또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정보가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틸리티에서 보면은 유틸리티 DLL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틸리티에 디펜던시 보면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식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물고 있는지 이렇게 다 정보가 나와요. 이벤트를 보면은 없죠. 이벤트는 맨 아래에 있는 애니까. 그렇죠. 이벤트는 참조 당하기만 한 애니까 뭔가 없어요. 네. 프로젝트 내에서는. 음.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에디터에서도 그 코드 에디터에서도 다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보면은 이 프로젝트 뷰에서만 보면은 이걸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 코딩 툴 라이더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좀 빨간색을 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또 싱글톤이 싱글톤 쪽에서도 지금 네. 약간 참조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페이더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있는데 이 유틸리티가 싱글톤을 또 알아야 돼. 그럼 오케이 알았어. 그럼 또 싱글톤 가서 오케이. 네. 싱글톤도 생각해 보니까 얘는 싱글톤이니까 또 딴 애 갖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도 라이브러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시다. 가서 너도 스크립트를 넘어가서 오케이, 너도 DLL로. 그러면은 이제 유틸에서 싱글톤 추가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또 하나를 추가하는군요. 그렇죠. 싱글톤을 추가 한번 해보고 저장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라지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직까지 빨간색이에요 또. 네. 아까 원래 싱글- 에러가 3개였거든요. 맞아요. 그럼 벌써 두 개가 좀 처리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싱글톤까지 추가해서 빨간색 글씨가 없었습니다.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많이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틸리티에서 이제 이벤트랑 싱글톤 두 개를 물고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싱글톤 같은 경우는 단넷에 관련된 건 물고 있긴 한데 프로젝트 내 다른 애들 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자, 더블 클릭을 해볼까? 이번에는 마우스 투 월드 포지션이라는 곳에서 포지션. 네, 또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틸리티인데 마우스 투 월드 포지션. 그럼 뭘까? 마우스 투 월드 포지션은 자,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 있죠? 이건 솔리드 원칙에 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있는 코드인데 그래서 얘를 봤는데 얘는 뭔가 유틸리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약간 유틸리티성을 가진 그런 클래스인데 약간 폴더가 땡뚱맞게 지금 맞아요. 지금 네 번째 탭처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셈 DLL 라이브러리로 묶고 막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유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유틸로 가야 될 것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유틸로 그냥 옮겨줍니다. 스크립트를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옮겼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컴파일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컴파일 되고 나면은 어차피 참조해야 할 것이 같은 어셈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럼 이제 에러가 없겠네요. 이제 오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DLL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네, 그래서 잘했네요. 물론 싱글톤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 모듈 단위마다 테스트 단위마다 다 DLL로 묶으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셈 데피니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별도로 묶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프로젝트가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네요. 네. 프로젝트가 정리가 돼서 아예 뉴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데 있네. 그럼 음. 얘 뉴틸 라이브러리로 묶어주고. 음흠.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폴더를 옮기기는데 폴더를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라이브러리 위치를 바꿔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어셈데프를 만들면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 뭔가 단순한 폴더에 그 이상의 의미를 좀 그쵸. 추가된 그쵸. 네,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폴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잘 정돈을 해놓으면 그만큼 디버깅할 때 컴파일 시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뭐 네. 프로젝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 개발 이터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현실은 이걸 많이 볼 거예요. 아까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예, 에러 예. 같은데요. 이게 무슨 거냐면 서로 순환 참조를 한다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순환 참조. 순환 의존, 순환 의존이라고 아, 표현하는 게 그럼 맞겠네요. 두 개의 디레드인데 A가 B를 바라보고 B가 A를 맞아요. 바라보고 네. 이런 상태를 말하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서로 두 개끼리 서로 순환해서 물려 있는 경우는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복잡한 상황, 뭐 세 개, 네 개가 있어. 세 개, A가 네 개요? B를 물고 B가 C를 물고 C가 D를 물고 D가 다시 A를 물고. 아, 그것도 순환을 쓰는 겁니까? 그쵸. 어허. 이러면 서로 디펜던시 추가하고 다 보면 엔트리 포인트가 꼬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아, 나 도저히 못하겠대.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인테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사실 실제 프로젝트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성을 하실 때 라이브러리 뭐 구성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게 그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쓴다거나 디자인 패턴을 쓴다거나 디자인 이런 걸 잘 쓰게 되면 네. 이런 순환적으로 의존적인 경우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디버깅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리팩토링 필수적으로 거의 연결이 돼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디버깅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구조라든가 이런 DL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